민법 빈출 키워드 체크 해보겠습니다. 에, 강의 아닙니다. 혼자서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영상입니다. 민법 파트 1 민법 총칙에서 챕터 1 권리변동 일반 법률관계 권리와 의무 그리고 권리변동의 모습에 대한 빈출 키워드 체크 43조 진행하겠습니다. 법규범은 다른 사회 규범, 그러니까 도덕, 종교 규범 등과 달리 강제성을 지닙니다. 법규범은 다른 사회 규범과 달리 강제성을 지닙니다. 2번 매매, 상속, 회사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과 저당권의 설정은 무슨 취득? 그러니까 승계 취득에 해당합니다. 매매, 상속, 회사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과 저당권의 설정은 승계 취득에 해당합니다. 상속, 포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포괄 승계에 해당합니다. 상속, 포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포괄 승계에 해당합니다. 4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면서 타인에게 지상권이 설정되는 것은 설정적 승계에 해당합니다.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면서 타인에게 지상권이 설정되는 것은 설정적 승계에 해당합니다. 5번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 행위는 모두 이것에 의한 법률 요건,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에 해당합니다.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 행위는 모두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에 해당합니다. 준법률 행위는 이것이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대해 독자적으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합니다. 법률이 준법률 행위는 법률이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대해 독자적으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합니다. 7번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 촉구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준법률 행위 중 의사의 통지에 해당합니다.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 촉구 그리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준법률 행위 중 의사의 통지에 해당합니다. 8번 승낙 연착의 통지, 채권 양도의 통지, 승낙 그리고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준법률 행위 중 관념의 통지에 해당합니다. 승낙 연착의 통지, 채권 양도의 통지 및 승낙 그리고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준법률 행위 중 관념의 통지에 해당합니다. 9번 법률 사실의 분류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이는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추이는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법률 사실의 분류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이는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채권 양도의 통지에 대해서는 대리가 가능합니다. 채권 양도의 통지, 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법 총칙 하고 있습니다. 권리변동 일반, 법률관계, 권리와 의무, 권리변동의 모습했고요. 챕터 2,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 목적, 법률행위 해석에 대한 빈출 키워드 체크 80페이지 보겠습니다. 법률행위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입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고요. 의사표시가 무효, 취소되면 당연히 법률행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의사표시가 무효, 취소되면 당연히 법률행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4번 철회, 상계, 추인, 해제, 채무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철회, 상계, 추인, 해제, 채무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5번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 지식재산권의 양도, 그리고 채무 면제,
이런 것들은 준물권 행위에 해당합니다.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는 준물권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에 대해서는 법률 행위에 이것을 주장하는 자가 효력 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효력 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에 대해서는 법률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효력 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8번 법률 행위의 목적의 불능 여부는 법률 행위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립 당시 법률 행위의 목적의 불능 여부는 법률 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9번 갑이 병소유의 건물에 대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유효합니다. 예. 갑이 병소유의 건물에 대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이 소유자가 아니어도 유효합니다. 대리인일 수도 있고 뭐 무권 대리를 할지라도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10번 당사자는 강행법규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행법규는 지켜져야 합니다. 11번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량한 풍속보다는 사회 질서가 상위 개념입니다.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 질서가 상위 개념입니다. 12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부부간에 맺은 계약은 무효입니다. 13번 부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계약은 무효입니다. 정지 조건이면 유효이고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이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명의에서 타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 상속세 면탈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명의에서 타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경우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경우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16번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목모한 경우, 적극 가담한 경우에도 무효입니다.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이고요.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는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해 직접 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는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해 직접 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있어서 객관적 요건이 주장 입증된 경우 주관적 요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있어서 객관적 요건이 주장 입증된 경우 주관적 요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요건이 주장 입증됐으면 끝난 거고요. 19번입니다.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번 판례는 단독 행위에는 제104조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21번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갑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집안 등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에는 을토지로 표시하고 그 B는 을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습니다. 이 사례는 이것의 원칙 오표시 무해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차를 좀 볼까요?
자, 민법 총칙 챕터 1 권리변동 일반 법률관계 권리와 의무 권리변동의 모습 했고요. 챕터 2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의무와 종류 법률행위 요건 법률행위 목적 법률행위 해석 했습니다. 예, 챕터 3 의사표시 의사표시 총설과 의사표시 규정의 내용에 대해서 빈출 키워드 체크 112쪽 보겠습니다. 의사표시 동기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를 말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동기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를 말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내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진입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이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비진입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이고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3번 비진입 표시에 있어서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5번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5번 비진입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비진입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비진입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비진입 표시에 무효가 됐습니다. 이미 무효를 가지고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안 되고요. 6번 통정이 결여된 경우에는 이른바 가장행위의 미수로서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통정이 결여된 경우에는 이른바 가장행위의 미수로서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7번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 원인 급여의 불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급여자는 급여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 원인 급여의 불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급여자는 급여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번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는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번 통정허위 표시 규정은 계약뿐만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통정허위 표시 규정은 계약뿐만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10번 뭐뭐상의 착오란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 표시상의 착오란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리고 내용상의 착오란 표시행위 자체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의 내용적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표시상의 착오란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내용상의 착오란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의 내용적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1번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한 경우 의사표시의 오도달, 부도달 문제로 처리됩니다.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한 경우 의사표시의 부도달 문제로 처리됩니다. 12번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와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임대차를 13번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안 경우나 연대보증을 단순 보증으로 안 경우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안 경우 혹은 연대보증을 단순 보증으로 안 경우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14번 목적물의 소유권, 성질, 상태, 시가, 수량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목적물의 소유권, 성질, 상태, 시가, 수량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번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6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7번 발신주의 표의자의 이익 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입법주의입니다. 발신주의는 표의자의 이익 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입법주의입니다. 18번 우편물이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도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번 의사표시가 사고로 인하여 불착, 연착된 경우 그 불이익은 모두 표의자가 부담합니다. 20번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제한능력자 스스로 의사표시가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제한능력자 스스로 의사표시가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민법총칙 챕터 1 권리변동의 일반 법률관계 권리와 의무 권리변동의 모습 챕터 2 법률행위 법률행위 의의와 종류 법률행위 요건 법률행위 목적 법률행위 해석 의사표시 총설 의사표시 규정의 내용 했습니다. 자, 이제 챕터 4 법률행위의 대리 일반론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복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그리고 표현대리에 대한 빈출 키워드 체크 154페이지 보겠습니다. 대리는 법률 행위의 당사자와 법률 효과의 당사자가 분리됩니다. 대리는 법률 행위 당사자, 대리인이죠. 법률 효과의 당사자, 본인이죠. 분리됩니다. 2번 이것의 통지와 이것의 통지에 대해서는 대리가 인정됩니다.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에 대해서 대리가 인정됩니다. 모모 대리란 본인의 수권 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모모 대리란 법률 규정 등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의 대리란 본인의 수권 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정 대리란 법률 규정 등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자와 대리인 모두 행위 능력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자와 대리인 모두 행위 능력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대리의 경우에는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요약자, 계약의 이익을 받는 사람, 요약자에게 귀속합니다. 대리의 경우에는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요약자에게 귀속합니다. 6번 대리권은 권한입니다. 예, 권이니까 대리권은 권한이고요. 7번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 행위의 해석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수권 행위의 해석에 의해서도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18조가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 행위의 해석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수권 행위의 해석에 의해서도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18조가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8번 이것이란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명이란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번 공동 대리에 있어서 공동은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합니다. 10번 임의 대리권과 법정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은 본인의 사망 그리고 대리인 사망입니다. 임의 대리권과 법정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은 본인 사망 그리고 대리인 사망입니다. 그리고
성년후견의 개시 혹은 이제 파산. 예, 11번입니다. 대리권의 모모이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지만 그것이 자기나 제3자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경우를 말합니다. 남용. 대리권의 남용이란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지만 그것이 자기나 제3자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경우를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합니다. 12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고요. 15번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하나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 가능하고요. 16번입니다. 무권대리 제도는 상대방 보호가 취지이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 있어서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무권대리 제도는 상대방 보호가 취지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서는 무권대리 제도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무권대리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자, 17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무권대리죠.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요.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번 표현 대리란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외관 발생에 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 무권대리 행위에 의한 법률 효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표현 대리란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외관 발생에 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 무권대리 행위에 의한 법률 효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19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죠. 따라서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다만 형평상 제13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지금 민법 총칙하고 있습니다. 챕터 1 권리변동 일반, 챕터 2 법률행위, 챕터 3 의사표시, 챕터 4 법률행위의 대리 했고요. 챕터 5 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 일반, 법률행위의 무효, 그리고 법률행위의 취소, 무효와 취소에 대한 빈출 키워드 체크 177조 보겠습니다. 예.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했을 것이다.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합니다. 2번 통솔과 판례는 일부 무효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3번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번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번 이것의 경우에는 무효 행위의 전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불성립. 불성립의 경우에는 무효 행위의 전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5번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출생 신고를 한 경우 입양이죠. 입양의 요건을 갖추는 한 입양으로서 효력이 있고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에 출생자로 출생 신고를 한 경우 인지의 요건을 갖추는 한 인지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6번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봅니다. 6번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7번 유동적 무효란 현재로서는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 인가, 추인 등에 의해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정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자, 유동적 무효란 현재로서는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 인가, 추인 등에 의해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정 상태를 말합니다. 8번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인정됩니다.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인정됩니다. 9번 제140조에 의하면 취소권자는 뭐뭐 능력자, 뭐뭐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한 자, 그의 뭐뭐 또는 승계인입니다.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혹은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리고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입니다. 제140조에 의하면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입니다. 10번 이란 일정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취소권의 포기로 간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정 추인이란 일정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취소권의 포기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11번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이것이 특별히 받은 권한이 있어야, 특별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2번 제한능력자는 가액 반환 시 선의 악이 불문하고 언제나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됩니다. 제한능력자는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됩니다. 선의 악이 불문입니다. 1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유효로 확정시키겠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했다는 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유효로 확정시키겠다라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입니다. 1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에 한정되나 반드시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여야 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유효로 확정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은 취소권자에 한정되지만 반드시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여야 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합니다. 자, 15번 다음 중 무효 사유 그리고 취소 사유를 구별하여 적으라고 합니다. 자, 여기 무효 사유는 권리 능력 흠결, 의사 무능력,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비진의 표시, 통정호의 표시, 불법 조건부 법률행위,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인 법률 행위. 해제 조건은 이제 해제되는 조건이고 정지 조건은 이제 발생 조건인데 이미 성취된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그럼 뭐 바로 해제가 되겠다. 무효죠. 불능 조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조건이 발생 조건이다. 뭐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무효입니다. 얘네들은 무효. 해제 조건은 해제 조건, 정지 조건은 발생 조건입니다. 그리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 사유되겠습니다.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취소권 포기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 원인 종료 전에는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취소권 포기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여야 합니다. 묵자 보겠습니다. 파트 1 민법 총칙 하고 있습니다. 챕터 1 권리변동 일반, 챕터 2 법률행위, 챕터 3 의사표시, 챕터 4 법률행위의 대리, 그리고 챕터 5 무효와 취소 하였습니다. 이제 챕터 6 조건과 기한, 법률행위의 부관, 조건부 법률행위, 기한부 법률행위에 대한 빈출 키워드 체크 194쪽 보겠습니다. 법률 행위의 이것이란 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약관을 말합니다. 부관. 법률 행위의 부관이란 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약관을 말합니다. 2번 조건이란 법률 행위 이것의 발생, 효력. 조건이란 법률 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 행위의 부관입니다. 조건이란 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 행위의 부관이고요. 3번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의사가 있지만 표시되지 않았다면 법률 행위 동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4번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 아파트 주겠다. 발생이죠. 발생. 발생 조건은 이거는 이제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네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주겠다. 그럼 이제 합격하면 생활비를 안 대주겠다는 거죠.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 왜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발생 조건, 해제 조건이면 훨씬 더 수월했을 텐데 정지 조건이 발생 조건입니다. 5번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약혼 예물이에요. 혼인 불성립을 되었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약혼 예물은 혼인 불성립이 됐으면 이제 수수가 취소되는 거니까 취소되는 거 해제 조건, 해제 조건. 혼인 불성립이 해제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라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약혼 예물 수수는 혼인 불성립이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라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자, 6번 모모 수의 조건은 조건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 결정만에 의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무효입니다. 순수 수의 조건, 순수 수의 조건은 조건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 결정만에 의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무효입니다. 내 마음이 내키면 이라는 거죠. 기성 조건, 이미 이루어진 조건이 발생 조건이면 그러니까 무효이고 잠깐만요. 기성 조건이 이미 성취된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이미 성취된 조건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이고요.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이미 성취된 조건이 이미 발생 조건이 이미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됩니다.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발생 조건이면 할 수 없는 거면 무효. 발생 조건이면 정지 조건이면 무효.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이룰 수 없는 것이 해제됐으면 그냥 준다는 이야기죠. 조건 없는 법률 행위입니다. 해제 조건.
정지 조건을 발생 조건, 해제 조건을 해제 조건이라고 하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정지 조건이 발생 조건 9번입니다.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률 행위,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채무 면제, 유증, 그리고 약혼, 유언, 그리고 물권 행위, 그리고 어음 보증.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채무 면제, 조건 붙여서 채무 면제, 유증, 조건 붙여서 유증, 조건 붙이면서 약혼, 조건 붙이면서 유언, 조건 붙이면서 물권 행위, 돈 줘라, 물권을 넘긴다, 조건을 붙이면서 어음 보증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게 상계, 취소, 혼인, 어음, 수표 행위입니다. 특이하네요. 약혼은 조건 가능하고 혼인은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10번입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조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11번 조건의 성부 확정 전에는 조건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바 이러한 조건부 권리는 장래의 권리가 아니고 현재의 권리입니다. 조건의 성부 확정 전에는 조건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바 이러한 조건부 권리는 장래 권리가 아니고 현재의 권리입니다. 12번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조건부 권리자는 그 권리를 침해한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조건부 권리자는 그 권리를 침해한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번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고요. 조건부 권리도 상속할 수 있고요. 조건부 권리도 보존할 수 있고요. 조건부 권리도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습니다. 14번 조건부 법률 행위는 이것이 이것 한 때로부터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정지 조건 소멸합니다. 해제 조건, 즉 비소급 효과 원칙입니다. 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합니다. 즉 비소급 효과 원칙입니다. 15번 조건부 법률 행위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조건 성취의 효력을 조건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약정을 했으면은요. 조건부 법률 행위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조건 성취의 효력을 조건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16번 기한이란 법률 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 행위의 부관입니다. 17번 갑이 사망하면 변제하겠다라는 것은 불확정 기한에 해당합니다. 18번 이것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인데요.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19번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요. 20번 기한의 이익은 언제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은 언제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마저 물권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